그래서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생각 이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변신을 빨리 해주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사이에 네. 미래의 어떤 먹거리의 방향이 결정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자동차 얘기를 가끔씩 많이 했던 거 아실 거고, 많은 분들은 저를 자동차에서 전문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자동차의 신을 오늘 여러분 앞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진짜 저는 이분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요. 한국 자동차의 왕,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나와주셔갖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선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요. 정말 네. 진짜고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사전에 별로 아무 정지 작업도 안 했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제가 꿈꿨던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앞으로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대림대학교가 어떤 학교죠? 일단 안양에 있습니다. 네. 안양에 있고 지금 2년제, 3년제, 4년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네. 지금 합쳐져 있는데 네. 자동차 쪽이 많이 지금 특화돼 있죠. 네. 자동차 쪽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9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예. 지금 한 25년 정도 됐는데 학과를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었을 때 자동차 학과라는 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학과를 네. 만들었죠. 학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일단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학과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고 네. 그만큼 이제 점수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재수 3세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일단 자동차는 좀 특화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부하고 같이 미래 자동차 기술 인력 양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이제 그쪽 관련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존의 자동차과가 우리가 이제 영어 개념으로 들어왔으니까 카, 비클, 오토라는 개념으로 보통 나오고 네. 있는데, 앞으로는 과 이름이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네. 미래 모빌리티과, 모빌리티 융합과, 그래서 일반 지상만 다니는 자동차 개념이 아니라 요새 들어보셨을 거예요. UAM이라고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그렇죠. 쪽.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이 초소형 1, 2성 마이크로 모빌리티, 네.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네. 이런 걸 이용한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이런 복합적으로 바뀌고, 이걸 통해서 또 자율주행 개념, 또 무공해 개념, 공유 개념, 이게 확산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충되기 때문에 네. 학과들도 그런 거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포인트를 네. 맞춰주니까 그 변화가 아마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변해서 네. 내연기관차 종식도 빨라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 시간에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이만큼 지금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정말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림대학교가 네. 저희 건물 있는 여기가 대림산업이 지은 본사 건물인데 여기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 아까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근처에 앞에 있는 경찰청도 있고, 네. 자문 때문에 정보 관련 기관은 다 들어가니까요. 경찰청 자문도 아마 2주 전에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대림 본사라고 딱 말씀드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대림대의 어떻게 보면은 재단부터 네. 이거 세운 그룹이 대림그룹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림산업, 네. 아파트를 따지면 이 편한 세상, 이런 네. 브랜드 만든 그 본사라고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예. 이 본사도 그렇고 계열사 쪽 이런 쪽도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본사 올 일이 없으니까 처음 바깥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덕분에 또 이렇게 본사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진에 오신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동차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잘 각오하시고 귀를 쫑긋 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애플이 긴가민가 했는데 네.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 타이탄 네. 프로젝트가 201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네.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그림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은 이 작년 말이죠.
애플이 애플카 또는 이제 아이폰을 대신해서 아이카. 네. 제가 사실 애플카라는 말을 쓴 지 벌써 한 15년이 넘었어요. 그러세요. 예. 왜냐면 구글카라고 자율주행차 개념이 나왔을 때 네. 애플카가 과연 언제 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하면서 기업체 특강, CEO들 특강 이런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애플카였어요. 예, 예. 근데 그 애플카의 선언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폰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네. 혁신적인 제품 넘버 원에 들어가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 지금 삶의 모든 방향성을 모든 걸 다 바꿔놨죠. 네, 바꿔놨으니까. 휴대폰 중심으로. 그 네. 스티브 잡스라는 뭐 최고의 영재, 어떻게 보면 네. 천재죠. 네, 네. 빨리 이제 사라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애플카가 선언하는 것은 두 번째 스테이지를 마련하는 것이 기존의 아이폰, 즉 스마트폰 개념에서 모빌리티 개념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모빌리티의 선언을 애플이 시작을 했다, 트리거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세상이 접근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인데 이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 부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반뿐이 안 돼요. 또 네. 배터리 모터 같은 핵심 큰 덩어리 빼면은 모듈별로 몇 개만 있어도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개돼지 전기차 다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심한가요? 이제 방송에서는 이 얘기 말씀 안 드리는데. 괜찮아요. 그만큼 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요. 그게 바로 장난감인데 전기차거든요. 우리 장난감 옛날 어렸을 때 뭐 1.5 아카데미 볼트 맞습니다. 그런 예. 장난감 이렇게 모터 붙이고 건전지 넣고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전기차거든요. 이걸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람이 타고 안전하게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이런 개념이 전기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모듈별로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는 지금까지 130여 년 동안에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이후에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3만 개의 부품이 수직 하청 구조로 치열하게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또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공해차에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를 내연기관차가 큰 차이점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부품이 반이니까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져서 그래서 앞에도 트렁크 생겨서 앞에도 프론트 트렁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앞뒤 트렁크가 있죠. 공간 많죠.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깔고 모터를 깔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덮개만 바꾸면 차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흑자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힘들지만 딱 어느 구간 정도 그렇습니다. 사이즈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흑자 모델을 예,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대차에서 작년에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또 지금 CES에서 GM도 발표를 했죠. 얼티엄이라고 이런 모델, 또 폭스바겐도 자기네 고유명사 붙여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발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가 기존의 적자 모델이 아니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기본적으로 15만 대에서 20만 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덮개만 씌우면은 SUV 나오고 세단 나오고 너다섯 기 중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애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는 갖고 있질 않으니까 이 베이스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수준은 괜찮으면서 괜찮은 기업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 만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겠죠. 예, 또 모델하고 이 기업의 어떤 그 모티브가 딱 돼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거기다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고장 나면 부서지면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빌리티라는 건요, 탑승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한 번에 엎어질 수가 있어요. 테슬라도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지만은 한 가지 가장 어두운 부분이 뭐냐? 얼마 전에 한남동에서 모델 X 불났을 때도 탑승객 사망을 했는데요. 문이 안 열려서. 안 열렸죠. 제가 실태 조사하고 현장 가서 소방청부도 이렇게 자문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간과한 것이 뭐냐? 직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시에는 열고 기계적으로 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전기 에너지가 나가면 셧다운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기로만 됐기 때문에 기계적인 맞습니다. 장치가 없었다. 물리적으로 열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제 모델 3 뒷문은 아예 없습니다. 못 나와요. 바깥에서 전원이 꺼지면은요. 모델 3. 비상 스위치도 없어요. 세단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미래형 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으면서 또 대량 생산하면서
이 가격에 대한 것들도 조율이 가능하면서 네. 또 총수에 대한 어떤 마인드 자체도 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선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말씀하실 때 막 저는 질문이 막 계속 떠올라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질문 까먹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저는 네. 그러면 결국 애플은 이제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출나니까 네. 이걸 자동차 위에 얹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걸 잘 만드는 폭스콘처럼 어떤 회사를 하나만 잘 만나면 네. 바로 정상의 위치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24년에 이제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한 2, 3년 정도 딜레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시행착오 분명히 있고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3 선언해놓고 5년이나 딜레이 됐거든요. 네. 자동화도 실패했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빌리티 쪽은. 네. 전기차 제가 내연기관차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양산까지 나오기까지는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좋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얽힌다는 거죠. 지금 뭐 진행을 하면서 특히 애플카를 선언하면서 현대차한테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네. 아직 답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이내로 답을 아마 조율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동전의 양면이 존재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애플카 하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OS하고 그렇죠. 폐쇄형이냐 오픈형이냐?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오픈형이면 이거 폐쇄형이거든요. 네. 거기다 애플 로고만 달고 폭스콘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생산만 하지 거기가 무슨 기업인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브랜드 그렇죠. 이미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청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과연 현대가 하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닙니다. 뭐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융합형 기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굴뚝 산업이기 때문에 변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현대차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정의선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년 동안에 현대차 주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요새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 앱티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의 어떤 나름대로의 OS를 만들고 네. 또 대량 생산 차지하면서 독자적인 고유 브랜드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는데 애플하고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충된 것을 얼마만큼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도출해내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코브랜드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애플의 어떤 이 벌레 먹은 사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다 코브랜드 형태로 현대차의 로고를 같이 얹을 수 있다든지 H 위에다가 사과를 얹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릅니다. 그것도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네. 제가 제가 이제 LG카, 뭐 삼성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LG나 삼성 같은데 과연 전기차 만들까 말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칼럼을 쓴다든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9천만 대 전 세계 차 중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313만 대뿐이 판매가 안 됐어요. 그렇죠. 전기차는. 예. 그게 이제 1000만 대, 2000만 대 넘어가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겠죠. 주도권 완전히 지는 거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여기다가 자율주행 개념을 넣어서 공유 모델로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애플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플만 줄 것이냐? LG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꼭지들을 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마치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 뭐 삼성, 하웨이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있듯이. 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그룹 내에서 내가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걸 만들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눈치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직 시장 활성화는 덜 돼 있다라는 거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는 게 고속 전기차도 있지만은요. 네. 초소형 1, 2인승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것도 있고 네. 굳이 자율주행은요. 90km, 100km 달 필요가 없어요. 시속 40km만 돼도요. 짧게 자율주행 개념으로 가면은 사건 사고도 줄여주면서 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요새 이제 앞으로 10년 사이에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주도권을 지느냐, 네.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를 핵심 센서라고 볼 수 있는 라이다 센서 만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모빌아이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질 것이냐 또는 주문형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근데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결국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겠죠. 예, 알고리즘을 누가 먹느냐, 그렇지. 인공지능을 누가 심어주느냐 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가파 GAFA라 그래서 구글, 아마존, 아콘, 페이스북, 네. 애플 네 개 기업을 대표로 얘기를 하는 이유고 다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또 중국의 베스, BATH라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또 텐젠트, 파웨이. 네. 파웨이는 요새 뭐 묵사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네, 가지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모빌리티는 하드웨어적으로만 주고 소프트웨어, 정신망을 누가 주느냐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만 제공해 준다면은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죠. 슈퍼 갑이 아니라 을이나 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합종 연행하는 거고요. 네. 적과의 동침 기본이고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애플이 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 벤츠 같이 브랜드 자체가 메이저인 회사는 응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일 것이고. 네. 그런데 너무 작은 회사들, 뭐 어느 나라의 아주 작은 회사들은 애플이 원치 않을 것이고. 그 로컬 제작사는요 한계가 네. 있습니다. 네. 대량 생산 체제도 돼 있질 않고요. 네. 또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뭐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네. 네트워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차가 낙점이 돼서 이제 뭐 두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현대차에다 했다 그러지만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시군동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네도 브랜드가 있는 맞습니다. 회사니까. 우리 올라가고 떠오르는 태양인데 니네가 뭐라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앞으로의 세상인데 네.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또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UAM도 있고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해서 험로라든지 특수한 지형이 움직일 수 있는 특수형 모빌리티 쪽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수준 준 자율주행까지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수소 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네네. 또 전기차도 올해 이 GMP가 나오면서 네. 중반부터 아이오닉 5부터 세계 최고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림이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애플에 의해서 뭐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미래의 어떤 방향의 설정이 틀어진다든지 용납 안 합니다. 따라서 애플하고 한 걸음 양보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서 도출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몇 주 사이에 아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치열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게 네.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올리려면 내연기관에 올릴 턱이 없지 않습니까? 올려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친환경차라든지 이산화탄소 문제 또 지구 환경 문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53일 장마 있었고요. 네. 요새 눈 쏟아지는 거 보세요. 온도가 북극 쪽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빙하가 녹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지구 환경 문제인데 이거의 25% 이상이 자동차에 의한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네, 네. 전기차 같은 기본 요소 무공해차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생각 이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변신을 빨리 해주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모빌리티를 누가 활용을 해서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시켜 주느냐가 승자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먹느냐 네. 또는 새로 진출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가파 이런 데서 먹느냐 또 중국은 전 세계 9천만 대에서 2,500만 대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중국이 넘버 원이야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속에 이제 각각의 회사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어떻게 보면 10년 사이에 네. 미래의 어떤 먹거리의 방향이 결정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사적으로, 네. 그냥 사적으로 그냥 편하게 과연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부터 업력을 100년씩 쌓아왔던 네. 이 자동차 기업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말씀하셨던 가파, 그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먹게 될 것이냐? 네. 어느 방향성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세요? 둘 다 똑딱 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네. 결국은 누가 많이 몸을 섞어서 결국은 내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잘하는 기업과 시너지를 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남들보다 반걸음 앞서서 네. 새로운 모빌리티 출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어서 만들어 주느냐가 아마 승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꼭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 같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해서도 한계가 있어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얼마큼 융합적으로 조합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하드웨어 기반이지만은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변신이 느려서 그렇죠. 예, 굴뚝산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변신이 굉장히 능하거든요. 예, 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네.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는 자가 승자가 네. 될 수가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요새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현대차는 국내에서 삼성화도 굴지의 경제를 좌우하는 양대 네. 축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미국의 뭐 가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서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지금 안 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약에서 GM도 변화가 크고요. 네. 아마 베라 CEO들 최근에 10년 동안의 행보 보시게 되면 얼마큼 변신이 빠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GM이 자율주행부터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고 네. 또 필요 없는 굴뚝산업에 대한 필요 없는 공장 폐쇄라든지 이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기업이 GM입니다. 그래서 GM이 물론 이제 2008년에 파산보호 신청 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일명 우스갯소리로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그러거든요. 비웃는 거죠. 근데 베라 CEO가 들어오면서 그 변신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이 되기 시작을 해서 네. 시너지 효과가 아마 GM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변신을 빨리 취해요. 대신 이제 국내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은 정부 자체가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이고 예. 또 이 노동법도 좀 뻑뻑하고 네. 또 이에서 노사 분규 이런 것도 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기업체 차원에서.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부적인 악재를 또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니까 이걸 바꿔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어떤 또 총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수의 행보가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 네. 그리고 애플과의 관계도 물론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이 도출을 시킨다면은 애플의 장점은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트워크, 세계 혁신의 아이콘에 대한 거. 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아이콘이라면은 애플 하게 되면은 사실 인류의 생활세를 완전히 바꾼 네. 아이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네. 결과가 도출된다면은 서로가 위닝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입장은 앞서 잠깐 내연 기관이냐 아니냐 여쭤봤지만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전기차에 올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OS 구동을 완벽하게 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에 올려야 되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하고 해야 될 거죠. 지금 현대차는 800만 네. 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대중 브랜드를 통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가성비 최고로 만드는 기술을 많이 이제 가지고 그렇죠. 시작을 했고 네. 또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있고 네. 또 수전기차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겠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기차도요.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학적인 측면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는요.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입니다. 부품의 공률이 60%가 넘어요. 예. 예, 그래서 수소차를 하게 되면 전기차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재작년에 정의선 회장이 CES 참가를 해서 전기차도 투트랙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공통 분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트랙으로 가면서 올 여름 정도 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5 이후에 네.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선두 그룹으로 완전히 진입하는 전기차에서? 맞습니다. 네. 아직 자율주행차는 3년 정도 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거고 또 아직 이제 굴뚝산업 수직 하청 구조에 몸이 익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내부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총수 지금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이게 한 4, 5년 정도 필요해요. 네. 왜냐면 자리 잡는데?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다 바꾸면서 이 리프레시 시키면서 신선한 새로운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가속도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지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구조를 바꾸는데 한 4, 5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을 맞습니다. 것이다. 또 기아차 더불어서 현기차를 흉기차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배려나 보호에 대한 것들, 이런 네. 피해의식들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많이 바꾸는 작업을 아마 총수 지휘 체제 안에서 상당히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안팎의 변신이 굉장히 아마 빠를 것이고 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것은 노사 안정에 대한 것들, 네. 노조에 대한 어떤 파업에 대한 것들, 또 부품사들이 친환경차 부품으로 바꾸는데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겠죠. 것들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변신시켜 주느냐, 네, 네. 그리고 능동적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 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싶어서 현대차에서 주도해서 해줘야 되는군요. 밑에 맞습니다. 하청들한테. 하청들한테 해줘야 되고요. 하청도 예를 들어서 뭐 3차, 2차, 3차 하게 되면은 순수 영업이익률이 1.5%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요. R&D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변신을 취해줘야 돼요. 여기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또 메이커나 위에 있는 1차 협력사가 밑에 그거를 관리를 해서 좀 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3분의 1 이상, 절반 이하로 부품수가 줄는데 네. 그러면
아예 생존의 이유가 없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예를 것 들어서 같은데. 엔진 변속기 10,000개 부품이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하늘 쳐다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변신에 대해서 친환경차 또 무공해차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가교 역할을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부품사한테 맡기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부도 지금 제가 촉진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미래차 네. 기술력 양성, 또 업종 전환 교육, 네. 또 업종 전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기업들이 부품사들이 보통 1차 협력사가 보통 2, 3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데가 빨리 변화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숙제가 지금 놓여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네. 또 뭐 자율주행차 오게 되면 가장 혁신이 물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은 뭐 레벨 2, 레벨 3 정도뿐이 되지 않는 불완전한 자율주행이지만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걸 통해서 차별화된 특화된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이제 모빌리티 먹거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플카 출연은 이제 나오는데 제가 들으면서 정리가 다 되는 게 결국은 세 군데 중에 하나겠구나.